이 이제 명도 사건과 관련해서 볼 때는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라고 해서 손해배상해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반박 내지 항변 이런 걸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법리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해서 이게 가능하냐? 다시 말하면 임대인의 건물 명도 청구권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 청구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유로 그걸 손해배상을 받아야 내가 동시에 건물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동시행 항변권이 행사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제 논쟁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뭐 따져가지고 가려야 되겠습니다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건물 명도 청구권하고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손해배상을 못 받으면 내가 못 비켜준다. 이런 이제 구조가 성립되는 그런 관계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여튼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 그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실무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하급심 판결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하급심 판결을 좀 보시고 그 이유를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법률적으로 뭐 이행상 결령관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행상 결령관계에 있지 않다. 두 채권이 건물 명도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이행상 결령관계에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그 동시행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이제 이걸 적절하게 임대인의 건물 명도 이 청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요령이 필요해요. 어떤 요령이냐? 그 손해배상 항변만 할 게 아니라 별도의 반소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요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임대인이 이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그냥 당신이 권리금 회수하는데 방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걸 못 받으면 내가 못 나간다 이렇게 하는 동시행 항변만 할 경우에는 그냥 그 건물 명도 청구권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동시행 항변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런 항변에 머무를 경우에는 실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여부를 떠나서 그거는 동시행 항변거리가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그냥 건물 명도 판결이 나버린단 말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건물 명도 판결 받아서 집행되고 하게 되면 나중에 뭐 감정도 안 되고 하는 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어찌 보면 조금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재판 과정에서 좀 적절하게 이 손해배상 부분을 이게 다루도록 재판부에서 다루고 함께 판결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반소의 제기입니다. 반소. 그러면 임대인의 건물 인도 청구권, 명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반소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두 어떤 그 청구권, 두 소송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본소, 반소 이렇게 해서 맞물려서 돌아가서 판결을 한꺼번에 써야 돼요.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반소, 손해배상 청구권의 반소 부분이 판단을 받는 거죠. 건물 명도 청구권과 함께. 그러면은 그냥 손해배상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거 판단받기 전에 그냥 이렇게 명도되는 이런 좀 불상사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런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그런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방해하는 손해배상 부분은 건물 명도 청구의 본소,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반소가 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의 본소나 건물 명도의 반소 이런 형식으로 본소 반소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 부분 많더라고요.